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4.19 혁명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반발했던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에 반발했던 시민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서 대통령 하야를 외쳤던 바로 그날이죠. 역사 64주년이 지난 이 마당에 오늘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지난 총선 결과가 그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법률 대리인이죠. 김정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예, 그러게요. 총선 때문에 이제 다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요. 매몰돼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만나고 우리가 처음 만나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굉장히 너무 그러네요. 이번 총선에서 그 공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 아시죠? 이종섭 도주런, 호주런. 저도 그날 런종섭. 이제 갔는데 처음에는 많이 안 올 줄 알고 그러니까요. 나라도 가야 되겠다. 갔다가 참 김 변호사님이라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갔다가 참 저도 개인적으로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나와주시고 정말 이래서 민주주의가 지탱되고 있구나. 이 민심을 읽어야 된다. 그 참 잊지 못할 순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야 말할 수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최악의 경우에 김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그 전날 또 그 정보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허탕 쳐도 나가시라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하여간 저희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언제든 얘기할 수 있을지 뭐 다양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어제 오늘 사이에 또 여러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어제 나온 한겨레 보도, 오늘 나온 경향신문 보도 이제 두 가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상병 사망 열 나흘, 그러니까 14일 뒤에인 지난해 8월 2일이죠. 되게 중요한 날짜인데 이때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 자료, 그게 100쪽이 넘는다고 했어요. 박정훈 대령이 만든 거. 그렇죠. 아니 약 1000페이지가량. 1000페이지. 1000페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나 되는 것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 갔다. 회수해 간 것도 문제요. 이걸 누가 회수를 지시를 한 거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거냐, 이것도 사실은 특검이 밝혀야 되는 주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데 이 와중에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자료 회수한 거 내 지시는 아니었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일단 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매우 중요한 팩트죠. 왜냐하면 제가 사사건건에 처음 출연했을 때도 그게 이 사건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이다. 너무 무리스러운 모습이다. 이 수사 기록을 불법적으로 회수한다.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기록을 어떻게 가져왔다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전히 미스테리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종섭 장관이 저는 나름대로 이게 폭탄 발언이에요. 엄청난 폭로성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건의 그 성격을 규정하는 건데요. 사건 기록을 회수한다 이 자체가 아무 필요 없는 짓거리였거든요. 수사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수사 관점에서. 항명이라는 수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수사 기록은 증거로 확보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찰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 아닙니까? 그렇죠. 뭐하러 그걸 증거로 확보를 해요. 나중에 협조를 받으면 되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할 계통에는 있습니까? 회수 자체라는 게 개념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불가능한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압수 아니냐. 압수.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증거로 쓰기 위해서 확보했다니까. 그게 달리 말하면 압수죠. 그러네요. 그것이 압수고 강제로 하면 강제 수사인 거고 임의 제출을 받으면 임의 수사인 거예요. 그럼 유일한 방법이 압수인데 수사 기록의 압수에는 대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사본을 주는 겁니다. 사본. 네, 왜냐하면 그렇죠. 수사 기록을 원본을 가져가면 그 수사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예.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사 기록은 원칙적으로 예. 사본을 줍니다. 예, 예. 수사 기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문서들은 압수 절차에서 사본을 주지 예. 원본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그 자체가 증거가 될 때. 예를 들면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 네. 그래서 이 기록은 예. 적법한 수사 기록이 아니고 그런 불법적인 범죄 행위의 증거다. 예. 이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원본을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을 사사건 건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저는 제 법적 상식으로는 저게 가능하다는 게 그려지지가 않는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저걸 원본을 돌려줬다는 건지. 예. 그러면 이제 유일한 가능성은 예. 협조 차원에서 제출했던 기관이 이거 좀 뭐가 미진합니다. 잠깐만 돌려주세요. 그럼 제가 좀 보완하겠습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해줘요. 불가능한 거죠. 네. 예. 그러면 보완 서류를 내세요. 내세요. 네. 다시 그 추송을 하세요. 예. 추안하세요. 이러지 원본 기록을 대뜸 내주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제출기관도 아닌데. 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이 국방부 검찰단에서 그거 수사기록 원본 가져오세요라고 그렇게 할 권한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리고 줄 수도 없고 줘서도 안 되고 예. 줄 수도 없고 예. 절차 자체가 그려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가 뭐냐고 했을 때 네. 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압수인지 예. 그리고는 없어요. 압수 외에 예.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없다고요. 자기들은 네. 변사 사건 수사에 관한 협조라는 일반 조항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렇게 일반 조항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 서류를 반환을 합니까? 예. 그 반환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달라고 하는 자체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달라고 할 수가 없는데. 궁금한데 군 검찰에서는 이제 이 항명 사건의 어떤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 수사 자료를 가져갔다고 하고 경북경찰청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하죠. 절대 압수당한 게 아니다. 압수당한 게 네, 아니다. 압수당한 게 아니다. 그리고 뭐예요, 증거로 쓴다고 알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 증거로 쓴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안 준다 이 얘기. 예. 그래서 자기들이 작성한 네. 인계 인수서에도 예. 증거라는 말이 일체 나오지 않아요. 항명이라는 말 나오질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그냥 주고 받는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는지는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네. 수사 기록을 반환 요청할 땐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공문에 법적 근거를 써야 돼요. 네. 몇 조에 따라서 반환해달라. 예. 아니면 압수 예. 영장을 가지고 가든가. 영장. 예. 혹은 임의 제출의 경우에는 공문을 통해서 예. 이걸 좀 복사본을 좀 주십시오라는 예. 협조 공문을 보내야죠.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원본을 가져간 거예요? 사본도 아니고? 원본이죠. 그래서 그러면 경북경찰청에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죠. 그럼 경북경찰청에 사본이 있어요? 사본을 만들었다가 없앴다는 거죠. 에? 그러니까 웃긴다는 거예요. 증거인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원본 회수라는 것은 네. 첫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원본을 회수하려고 했느냐는 걸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증거로 쓴다면 사본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급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항명 사건 조사를 끝낸 다음에 네. 꼭 그 증거를 봐야 될 필요가 있으면 예. 달라고 하면 돼요. 예. 급하질 않아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그거예요. 이 기록 원본을 가져온 조치가 예. 가장 먼저 취한 조치예요. 예. 그러면 이 원본 기록을 가져왔을 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는 걸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원본을 가져왔기 때문에 경북청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한참은 그랬죠. 예. 다시 조사본부가 8월 24일 날 예. 재이첩을 하기 전까지는 예.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이첩을 했을 때는 1사단장이 피의자에서 빠졌기 때문에 네. 다시 재차 입건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 조사본 경북청에서는 예. 1사단장을 피의자로 보려면 예. 다시 자기들이 재량껏 입건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근데
그때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이 그대로 갔더라면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왜냐하면 이첩하는 기관에서 피의자로 특정했으니까. 네. 이첩받는 기관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빼주지 않죠. 네, 그렇죠. 이첩하는 기관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람은 별도의 판단을 해서 네. 보고서를 올려서 예. 별도의 인지 보고를 올려서 예.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인지 절차. 네. 예. 그러니까 이 원본 기록을 뺏어온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냐? 그들은 이런저런 별명을 하겠지만 원본 회수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항명 사건의 증거 가치는 매우 낮은데, 네. 또 그리고 국가기관인 경북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인데 이걸 그날 즉시 네. 가장 선행된 조치로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이첩을 막으려는 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폭로가 왜 중요하냐면 네. 이첩을 막으려고 한 주체가 누구냐가 이제 드러났다는 얘기죠. 물론 그동안에도 추정이 됐지만 네. 그나마 변명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해서 네. 야, 그거 원본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저기가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용산에 부탁을 할게. 네. 그래서 장관이 직접 네. 용산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전화를 해서 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기록 원본을 좀 받아오고 싶으니 실정법상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좀 조율을 해주십시오 해서 용산이 나서서 조율에 들어갔다면 그나마 네. 연유라도 설명이 될 텐데 네. 지금 국방장관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했다는 네. 거고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두 가지가 거기서 의미가 있는 게 네. 원본을 찾아오라는 말을 내가 지시한 바가 없다. 없다. 그 얘기는 또 용산의 협조, 예. 조율을 내가 예. 부탁한 바 없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국방부가 다른 검찰단이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인데 예. 국방부 장관이 내 지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방부 검찰단은 누구 지시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순수하게 그들의 말대로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검찰단 내의 수사팀에서 회의를 해서 네.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니까 확보하자. 예. 그러면 검찰단장 정도가 용산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바로 요청을 할 수가 있나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것 어렵죠. 같아요. 그리고 예. 여기서 꼭, 개통을 바꿔야죠. 짚어가야 될 부분이 예. 검찰단장이 회의를 한 시간은 14시 40분이에요. 14시 40분. 그런데 8월 2일? 8월 2일 14시 40분 예. 그 회의에서 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오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검찰단장은. 예. 그런데 이미 13시 50분에 예. 법무관리관이 예. 경북청 노기호 수사부장한테 요청을 해요. 수사 기록, 법무관리관이? 이 이첩 기록을 좀 가져올 수 있느냐, 반환해 줄 수 있냐. 예.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미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예. 국수본이 움직여서 조율을 다 끝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팀이 움직인 것도 아닌데 예. 뭐 때문에 원본 회수의 문제를 그 장관도 지시한 바도 없는데 네. 그러면 장관이 지시하거나 힘을 써준 것도 아닌데 예. 누가 나서서 용산을 움직이고 국수본을 움직이고 경북청에 부탁을 하고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첩이 강행됐다라는 걸 보고받은 8월 2일 11시 13분 이후에 예. 용산 대통령실이 바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증거를 보면 예. 이첩 강행 사실을 용산에 알린 자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누가 알렸는지도 몰라요. 장관이 알렸다고 인정한 바도 없고요. 네. 군사부 장관이 알렸다고 인정한 바도 없고요. 예. 국방비서관 임기훈이 예. 그걸 보고받았다거나 전달받았다라고 인정한 바도 없어요. 예. 다만 안보실장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국방비서관한테 나는 들어놓으라. 이첩이 강행됐다는 사실. 국방비서관. 예. 그랬더니 국방비서관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말씀이냐. 예. 나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대체 도깨비가 있나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 실시간으로 국방부가 지금 이렇게 도청당하고 있나요? 용산에?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알려진 것도 웃기지만 알려지고 나서 용산은 발칵 뒤집힌단 말이죠. 이거를 대통령 경로를 빼고 보면 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 이첩 강행 사실을 용산에 알린 자는 네. 간첩입니다.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국방부 내부의 치부잖아요. 예. 자기들 말대로라 한다면 예. 국방장관의 엄명이 지금 어겨지는 사태가 그렇죠. 벌어졌어요. 예. 내부적인 혼란이 생기고 그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자기들 표현에 의하면 그렇죠. 이런 치부가 드러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상급기관에 알려요?
그럼 불충이죠. 그러네. 국방장관은 어쩌라고요? 예. 국방장관 보고 한마디로 죽어라 이거예요? 만약에 국방장관의 최측근들이 알렸다면 예. 그 사람들은 국방장관의 비서가 아니라 예. 용산의 프락친 개념인 거죠. 용산의 뿌락지. 네, 용산의 프락 뭐 표현도 그렇지만 좀 표현이 거칠긴 합니다만. 표현하지만 예. 아무튼 알리면 안 되는 팩트인데 예. 알려졌고 예. 알려지면 또 용산은 어때야 됩니까? 예. 밑에서 무슨 난리가 났나 보네 하고 말아야지. 예. 자기들이 왜 나서요? 나서서 막 조율하잖아요.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 움직이고 네. 국수본 움직이고 이런 조율을 왜 했느냐. 그래서 제가 예. 그때 상황을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단 한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첩이 강행된 사태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본질이 뭐냐면 예. 7월 30일 대통령의 엄명이 어겨진 사건이에요. 그러니 용산의 대통령실은 화들짝 놀릴 수밖에요. 예. 7월 30일 날 분명히 엄명을 했잖아요. 네. 이첩하지 마. 내가 나중에 최종 결정 내가 해줄 테니까 8월 9일 날. 이거는 그 이종섭 장관인 거죠. 이종섭 장관. 7월 31일 날. 그렇죠. 예. 대통령이 이제 이첩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전제하면 네, 우리가 경로를 전제하면 경로 그래야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본질이 이첩하지 말라는 취지였으니까 네. 결국 8월 2일에는 대통령의 엄명이 어겨지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 대통령의 참모들은 바쁠 수밖에요. 왜?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할 건데. 자, 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첩하지 말라고 7월 31일 날 엄명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도 여름휴가를 가셨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첩이 강행됐다라는 보고가 들어와요. 예. 그럼 야 이첩 강행됐나 보다.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대통령님 뭐 7월 30일 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첩했답니다. 이렇게 보고해? 그때 불가능한 대통령의 일입니다. 참모진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제일 먼저 이걸 막아야죠. 그리고 나서 보고해야죠. 그래야 일을 잘하는 참모로서 칭찬을 받지. 대통령 휴가 가 계신데 대통령님 이첩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잘했어 이럴 것 같아요? 그때는 용산 참모진도 불변하게 떨어지는 거죠. 뭐 했냐 너희들 도대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네. 그러니까 그때 최고의 이슈 최고의 핵심 과제, 가장 급선무 기록을 회수해 와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가 가능하다고요. 네. 자, 7월 30일 날 엄명하셨는데 이러이러한 절차를 예. 거쳐서 진행되다가 이게 틀어져 가지고 밑에서 이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파악해서 협조해서 바로 뺏어 왔습니다. 네.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보고를 해야 대통령이 그래? 그럼 어떡할 건데? 그놈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네. 만약에 정말 이첩돼서 이제 경북청 수사 들어갔습니다 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희들도 그렇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사태가 이거는 지금 김정민 변호사께서 지금까지 쭉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로 그 채집된 증거 그리고 확인된 사실 뭐 여러 가지들을 종합 판단해 볼 때 상황상 대통령의 그 경로가 있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도처에 벌어졌다. 벌어질 수 없는 일뿐만 벌어질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예. 알리면 안 돼요. 예. 우리의 치부를 왜 상급기관에 알립니까? 혼나는 일밖에 없는데 네. 그건 대통령의 엄명이 어겨진 한마디로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역적 비슷한 네. 반란 비슷한 반역. 반란이라는 건 힘이 있는 자가 이제 저지르는 것을 반란이라고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수준도 안 되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힘도 없는 게 지금 대통령한테 개긴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경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지. 예,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대통령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우려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빨리 네. 완충하기 위해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급선무는 기록을 뺏어와서 네.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거였다. 그 방법으로 동원된 것이 입건과 압수 절차 아니었겠느냐. 네. 그러면서 압수 절차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원본을 가져갈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예. 재차 또 조율이 들어갔다. 그냥 다 눈 딱 감고 네. 반환해. 근데 이렇게 지금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종섭 장관 측에서는 위법성이 없다. 그리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회수한 거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변론하시죠. 공수처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거지. 네. 피해자의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수처 판단과 네, 네.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은 무궁무진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겠습니까? 네. 왜 이첩 기록을 회수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면 네. 왜 공수처는 그걸 들여다보고 왜 수사를 하죠? 그게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물론 네. 이제 와서 이정섭 장관 쪽에서는 그게 미수에 그쳤지 않느냐. 뭐 8월 2일 날 오전에 다 넘겼으니까 네. 이첩을 했으니 미수 아니냐. 네. 그러면 범죄라는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만 있나요?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도 그렇죠. 성립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제가 계속 그때 초기에 검토했던 게 뭐냐면, 이건 특가법상 면담 강요죄가 될 수도 있어요. 특가법상 예, 면담. 왜냐하면 예. 수사 관할이 있는 그 수사 주체에 대한 위력은 예. 처벌하기가 힘들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것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예. 이첩하는, 네. 그러니까 수사 주체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 기능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격자의 고발과 똑같기 때문에 네. 공무원의 직무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공무원이 직무고발하려는데 소속 기관장이 야, 너 고발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문제가 면담 강요죄가 될 수 있어요. 면담 강요죄. 예.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대로 대비해 보면 네. 어떤 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네. 직무를 집행하다 탈세를 포착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고발을 하려고 그래. 예. 그런데 고발을 할 때 내부적인 어떤 통제 시스템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결제를 올렸더니 예. 야, 이거 고발하지 마. 하지 마. 예. 그리고 그냥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너 하면 안 좋을 걸 이런 분위기를 풍긴다. 예. 그런데 이 세무 공무원이 예. 용기 있게 예. 고발을 했다. 예. 그러면 직권남용 미수니까 처벌 안 하나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네. 면담 강요죄가 될 수 있고요. 네. 그 위력의 정도가 더 심하면 네. 협박 미수가 될 수도 있겠죠. 협박 미수. 협박 또는 강요 미수. 계속 올라가네. 그러니까 그거는 법리 예. 구성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건 예. 나중에 모든 팩트가 다 정리되고 나서 네. 이제 공수처가 기소할 때랄지 네. 혹은 특검이 기소할 때 예. 가장 적합한 구속 요건을 찾아보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그때 제가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 네. 박대령을 네, 대리해서 네, 네. 저하고 공수처 검사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예. 저는 뭐냐면 8월 2일 날 아침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예. 이첩이라는 소송 행위는 완결이 됐다. 예. 그러니 그 부분은 직권남용으로 본다면 미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놓고 보면 네. 직권남용보다는 나는 면담 강요로 보는 게 맞다고 맞다. 생각한다. 예. 그랬는데 이제 공수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예. 그 이후에 수사 기록을 뺏어옴으로 인해서 예. 실질적으로는 침해를 받은 거 아니냐. 아, 수사기록 뺏어왔으니까. 결국은 권한 행사가 방해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면 포괄해서 보면 직권남용이 직권남용. 될 수 있다. 예. 이런 이론 구성이 가능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얘기했어요. 또 저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네. 이 이첩 공문의 효용을 침해하는 결과는 가져왔어요. 예. 이첩 공문의 효용이라는 것은 예. 수사가 개시돼야 그 이첩 공문의 예. 그 완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첩 기록을 뺏어와 버리다 보니까 네. 이첩 공문의 효용이 예. 기타의 방법으로 침해된 거다. 아. 그래서 공용서류 무효죄는 될 수 있다. 공용서류 무효죄. 그러니까 다양한 법리 구성이 거기서 예. 가능하다라고 그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던 거예요. 거의 그 정도를 공수처 수사 조사받으러 가가지고 토론을 하셨네. 아니 그 정도를 모르고 변호인이 고발을 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 직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하다. 물론 그것도 검토했던 거예요. 뭐냐면 초기에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이관 범죄, 예. 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지휘관의 지휘권이 예. 미치지 않지 않느냐. 예.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예. 그런 지휘를 했던 사람은 직권남용이 안 됩니다. 직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또 그 지휘에 따르지 않은 사람도 항명으로 의율할 것도 없는 거죠. 권한이 없는데 뭔 항명이 나와요? 그러네요. 네. 무죄네. 그런데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네. 저는 그것보다는 네. 일반적 지휘권은 있으나 네. 군사경찰 직무법 시행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독립성 조항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으로 의율될 수 있다. 네. 독립성 보장을 침해했기 침해했어. 때문에 명령은 무효이고 예. 그래서 항명은 안 되지만 직권남용은 될 수 있다. 기수인지 미수인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검토가 특히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법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국방장관 이종섭 장관 쪽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그때 조사본부장한테 구속영장 관련해 가지고 위법한 짓을 했다가 그때 이제 댓글 사건이었죠. 그때 이제 국정원 댓글? 아니 저기 정보사. 그때 이제 김관진 장관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이거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좀 가서 물어봐라 의견을.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난색을 표한 거죠. 그래서 결국 영장 청구가 안 됐어요?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걸 무죄 판결했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굉장히 중요한 판례로 이번에 또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종섭 국방장관 쪽에서도. 저희도 그 판례도 다 검토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국방장관한테 그 영장 승인권이 있었어요. 청구 승인권이. 그리고 독립성 조항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독립성 조항은 들어가고 영장 청구에 대한 승인권이 폐지됐어요. 그러면 지금의 법리로 보면 당시에 김관진 국방장관의 지시가 일반적 수사지휘권은 있으나 영장에 대한 구체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독립성 조항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법이 계속 바뀐데 과거의 법을 가지고만 보면 물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 거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 판례도 제가 이 군사법원에서도 제출했다고요. 중요한 판례다. 왜냐하면 그때 김관진 국방장관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있었어요. 그건 또 다 직권남용으로 의율이 됐어요. 근데 영장과 관련해서는 영장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좀 직권남용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대법원이 그 부분을 파기했다고요. 2심에서는 유죄로 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9시 27분 지나고 있는데 질문 하나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이종섭 장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핵심은 내 지시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지시는 아니기 때문에 누구 지시인지를 밝혀야 되고 8월 2일 그 시점에 사실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왜냐하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경로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거를 놓고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용산이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였던 거다. 왜냐하면 이첩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정훈 대령이 이첩을 했고 이첩을 한 사실을 무위로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국방부 검찰단이나 누구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수사 자료를 회수를 해서 이걸 뭐 없던 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그런 겁니까? 거죠. 그게 주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없던 일로. 항명 사건에 증거가 필요했다면 일단 항명이 벌어졌는지부터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참고인 조사도 아직 안 했어요. 참고인 조사도 아직 안 된 거예요. 거의 지금 1년이 다 돌아가요. 아니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8월 2일 날 11시 13분에 장관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록을 뺏어오겠다고 출발한 시간이 15시 30분이에요. 자기들 기록에. 자, 11시 13분에 보고를 받고 15시 30분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관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불과 몇 시간 만에. 경북경찰청이 어디죠? 안동까지. 가능해요 시간이? 그래서 19시 20분에 도착해서 가져오고. 안동에 19시 20분에 도착을 했고, 그러니까 원래 3시 30분에 가려고 했는데 이 시간에 못 간 거예요. 출발했죠 그때. 그때 출발을. 15시 30분에 두 팀이 출발을 해요. 한 팀은 한 명이서 경북청 안동으로 가서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을 받고 가고. 검찰단장은 군검사를 대동하고 수사관과 함께 해병대 사령부에 김기환 사령관을 조사하러 간다니까요. 김기환 사령관. 그러니까 압수하러 출발시킬 때 아직 참고인 조사도 안 된 상태예요. 자, 이 수사 기록이 어디로 날아가냐고요. 그냥 거기 경찰이 보관해 있는 그래서 건데. 만약에 참고인 조사를 해보니까 항명이 아닌 걸로 판명되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항명이 아닌 걸로 판명될 수도 있잖아요. 참고인 조사 해보면. 그때는 압수한 기록은 어떡하려고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고 선우가 안 맞고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경한지를 구별하지 않는 행태예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 적어도 어느 정도 조사가 된 다음에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영장이 나오는 건데 자, 아직 수사 개시와 동시에 어떤 사건에서 수사 개시와 동시에 강제 수사가 가능합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아직
아무런 예. 조사가 안 돼 있는데 네. 그렇잖아요. 명백하다면 아니 사람이 죽었다랄지 이런 명백한 사건은 가능하겠죠. 이미 사람이 죽었으면 그건 살인이거나 뭐 칼 네. 들고 있고 사람은 죽었고 그럼 칼 뺏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명백한 사건입니까 이게?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네. 이 그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 서류를 압수를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했다는 게 네. 굉장히 충격적이라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예. 수사 실무자라면 좋아 100보를 양보해 정말 중요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절차대로 오히려 그럴수록 중요한 증거일수록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잖아요. 압수를 했으면 이미 제출이라 하더라도 압수물 목록을 만들고 네. 압수물 교부서를 주고 사본을 가지고 와야 그게 증거 능력이 있는 건데 이렇게 다 어기고 휙 가지고 오면 나중에 이거 증거로 제출하면 예. 이거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했을 때 예.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 수집 중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데 이게 불법 위법 예, 수집 위법 수집 증거잖아요. 증거가 된다. 예, 그 이미 제출을 받지 않고 네. 압수조서나 이런 것도 없이 없이. 원본을 훌러덩 가져왔다. 예.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정하다는 건 아니에요. 예. 수사기관으로서는 적법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이게 증거 능력 있는 증거로서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엇을 그러니까- 목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지가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네. 이 항명 사건의 증거로 안 내고 있어요. 그렇게 네? 이걸 안 내고 있어요? 예,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서요. 네. 그래서 제일 최초에 확보한 증거라면서요. 왜? 항명 사건의 증거라면서요. 근데 안 내요. 그러니까 군사법원에 이거 제출을 제출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네, 그걸 군사법원에서? 제출을 명령했어요. 네. 언제 명령했습니까? 저번 기일에. 지난 기일에. 3월 21일 날. 예. 그것도 옥신각신하다가 제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도 중요한 팩트 아니냐. 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도 유무죄뿐만 아니라 네. 경우에 따라서는 양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네. 그러니 봐야 할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첩했다라고 이첩하려고 했다고 맹공을 하고 있으니 네. 기록을 보자. 예. 봐야지 그 판단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군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갑자기. 예. 그건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래요. 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쟁점이 아니래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비난했으면서 예. 수사를 엉터리로 했다. 예.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이첩하려고 했다. 심지어 권한 없는 위법 수사다라고까지 수사 보고서에 썼던 자들이 네. 이제 와가지고 수사가 적법했는지 잘 됐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래요. 그럼 이 사건의 쟁점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황당하죠. 군검사의 주장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뭐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첩보리만 어겼다. 그 연유를 묻지도 않아. 앞뒤 다 잘라먹고 다 거세하고 예, 다 잘라내고 장관의 명령을 그쵸? 어겼다. 장관은 단순히 그냥 시간만 조금 보류하라고 했는데 예. 어겼다. 어겼다. 왜 보류하라고 그래서 했는지 집단항명이라는 거예요, 초반에? 왜 보류하라고 했는지 예. 그 수사는 도대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도 예. 따질 필요 없다. 그 법원의 판단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내라고 한 거예요. 내라고? 예, 예, 봐야 법원에서. 되겠다는 거죠. 군사법원에서 내라. 예, 제가 강조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좋아. 유무죄도 물론 중요해요. 네. 유무죄도 가릴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하나 적법한 명령이라고 가정하고 이것을 항명으로 전제한다면 네. 과연 이거의 처벌의 필요성이나 강도를 어떻게 정할지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큰 틀에서 큰 문제가 없었어. 네. 근데 장관이 혼자 그 오판을 해가지고 개입하려고 했어. 네. 그걸 거부한 거야. 원래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어. 네. 그래서 국방장관이 그것을 좀 교정하려고 개입하려고 했어. 그렇다면 비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네. 그래서 이 기록은 예. 꼭 이 사건에 봐야 되는 기록이다. 그걸 계속 주장했는데 안 낸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 기록을 저희가 군검찰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본부 쪽에도 요청을 했었어요. 그 조사본부 답이 황당해요. 국방부 조사본부 네. 얘기하시는 거죠? 네. 여기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실 민간으로 치면 경찰이죠. 예. 거기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경북청에 물어봤더니 주지 말랍니다. 이렇게 안 줘요. 아니, 아니 황당무계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요. 네. 그 중에 하나를 박대령이 보관하면서 네. 야금야금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고 뺑비난을 했어요.
그 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네, 구속영장. 그러니까 군검찰이 청구한 군검찰에 구속영장. 이 변사 기록의 일부를 보관하면서 야금야금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그 워딩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인멸하고. 네. 아니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인멸할 바보가 어딨냐고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 증거를 인멸하지. 유리한 어느 바보가 유리한 증거를 인멸해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주장을 진짜 있었어요 영장에. 그래서 그걸 또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그 장관 보고서인지 뭔지는 정확히 특정이 안 되는데 네. 수사 서류인지 아니면 장관 보고서인지를 그 국회에서 이렇게 노출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여당 의원들이 그랬잖아요. 빨리 수사하라고. 네. 뭐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네. 수사를 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기소도 못하고 진행이 안 돼요. 지금? 네. 왜냐하면 박 단장의 수사 기록에도 보면 이 항명 사건의 기록에도 보면 박 단장이 이게 메모 보고를 많이 받았어요. 그 수사관들로부터 네. 누구를 조사했는데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하는 중간중간에 메모 보고를 다 받았고 네. 최종 결정을 할 때는 박 단장이 일부를 다 카피해서 다 봤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 메모가 돼 있죠. 그 근거 하에서 많은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수사 기록을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야금야금 공개한다. 아니 정보를 공개하는 게 증거인멸이에요? 설사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치자고요. 네. 그 군검사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없을지 모르니까 꼭 한번 카피해 놓으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기 때문에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객관적 진실을 담고 있는 증거기 때문에 네. 군검찰단이 회수해서 훼손할까봐 보관하고 있다고 치면 그게 증거인멸인가요? 증거 보존인가요? 증거 보존인 거죠. 증거 보존이죠. 예. 그래서 결국 자기들 말로도 말이 꼬였죠.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인멸하고. 참 웃지 못할 코미디입니다. 이 사건 뭐 지난해 그 정기국회 때 국회 상임위에서 벌어진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주장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사건의 실체가 계속 벗겨지면서 새로운 증거와 단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종섭 장관 내 지시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다면 누가 지시를 했는지를 밝혀내는 특검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포인트가 됐다라는 거 하나랑 오늘 아침 경향신문의 일면 단독 보도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비화폰으로 수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또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 7월 29일에 2건, 그리고 8월 1일에 4건. 요렇게 도합하면은 이제 6건을 이제 통화를 한 거고, 그리고 비화폰으로 실제로 김계환 사령관이 통화한 걸 보면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반 통화 내역은 빵건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총 14건의 보안 통화, 그 다음에 65건, 65건의 보안 문자 내역이 확인이 됐는데, 관련해서 군 검찰은 보안 통화 문자 내역은 해병대 소속 인원 이외에 다른 통화 내역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통화 내역이 있었는지 이걸 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왜 이 비화폰을 통해서 그 시기에 임성근 사단장하고 통화를 했어야만 했을까? 그건 좀 미스테리인데요. 네. 저는 이제 그걸 좀 더 이렇게 넓혀서 보면 네. 지금 의혹이 어디로 좀 향하고 있냐면 네. 대통령 경로가 뭔가 로비에 의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경로가 로비에 의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적으로 새로운 혼자 이렇게 검토하다 이게 화를 내신 게 아니고 네. 뭔가 사전에 예. 오정보가 입력된 거 아니냐 이런 오정보. 그런 오해들이 지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이 그걸 요구했다고 해요.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사단장한테 네. 당신은 지금 로비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 예. 7월 28일자부터 예. 8월 2일자까지 통화 내역을 오픈할 생각은 없느냐. 기자들이 임성근 사단장한테. 그러면 해명이 되잖아요. 네. 자기가 그 통화 기록상에 어떤 로비로 의심될 만한 통화가 전혀 없다면, 로비 받은 게 없다. 로비를 한 게 없다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해병대에서는 그것까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성근 사단장한테 언론 접촉을 하지 마라. 네.
아니 본인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예. 의혹이 있어서 해명하는 건데 그게 언론 접촉인가요? 그걸 결재를 받아야 되나? 아니 내가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거를 김계한 사령관이 못하게 하는 못하고 해병대에서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못하게 한다면 이게 김계한 사령관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저기 국방부에서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해병대 1사단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싶어 하나 봐요. 임성근 사단장 예, 예. 나는 로비를 한 적이 없다. 뭐 그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공개하고 싶어도 지금 공개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자들 말에 의하면. 네. 저기 곤란합니다. 예. 해병대로 허락을 좀 득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병대 허락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다 캔슬. 예. 이런 의혹을 왜 증폭시키냐 이 말이죠. 지금 비아폰에 담긴 것은 네.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클리어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근데 이 비화폰 압수수색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공수처에서는 했어요. 공수처에서 해서 네. 그럼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렇겠죠. 포렌식도 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네. 비화폰 그러니까 네. 김계환 사령관이 쓰던 비화폰을 공수처가 입수를 해서 압수를 했죠. 압수를 해서 포렌식까지 마쳤다. 포렌식까지 마쳤다. 그럼 통화 기록을 다 갖고 다 있겠네요. 있겠죠. 예. 다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작전 상황에 대한 통화라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네. 다른 사단장은 안 하는데 예. 2사단장은 안 하는데 1사단장만 29일 8월 1일이라는 예. 아주 예민한 시간대에 여러 예. 통의 통화를 했단 말이죠. 예. 그것도 의문을 갖는 건 이상하지 않잖나요? 예. 우리 입장에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당시에 8월 1일이라면 특히나 네. 그날은 그때로 돌아가면 네. 엄청난 갈등이 예. 노정되고 있던 때예요. 예. 8월 1일은 어떤 날이냐면 아침에 예. 김기한 사령관이 국방장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예. 국방부가 지시한 대로 하면 우리 다 직권 남용이 됩니다. 이 라고 김기한 사령관이 예, 국방장관한테. 이종섭 장관한테 예. 그건 다 직권남용 된다. 그렇죠. 예. 이건 돌려 말하면 예. 장관인 직속 상관한테 예. 당신 명에 따르면 내가 범죄자가 되는데 하라고요? 이 얘기를 지금 문자로 보냈어요. 네. 들이받은 거예요. 그냥 진짜 예. 정면 충돌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방장관은 야 내가 법무관들한테 검토를 지시해봤더니 예. 직권남용 아니라더라. 예. 랄지. 예. 아니면 내가 언제 뭘 변경하라고 했느냐. 예.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예. 변경하면 직권남용 된다고? 그러면 답을 줘야 돼요. 예. 내가 언제 변경하라고 그랬냐? 랄지. 네. 야 변경해도 그 직권남용이 안 아니라더라. 돼. 예. 아무 말이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이런 문자를 또 보냅니다. 누구한테요? 그 김기환한테. 김계한한테. 예. 지휘 책임자들은 좀 징계를 빼주면 안 되나요? 그 얘기가 뭐예요? 네. 분명히 내가 바꾸면 나 직권남용 된다고 네. 안 된다고 하는데 예. 징계로 빼래요. 허탈하지 않습니까? 허탈. 그만큼 8월 1일 날 오전에 네. 갈등이 엄청난 일이. 엄청난 이 상상할 수 없는 갈등이죠.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정멸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해병대 1사단장은 왜 해병대 사령관과 4번이나 통화를 하냐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결국은 보관으로 제시를 합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네. 차라리 조사본부로 가져가서 하세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이제 마지막 네. 최후 통첩을 하죠. 예. 수사란 말도 쓰지 말고 예. 조사본부로 넘기지도 마. 예. 한마디로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 바꾸면 직권남용이 됩니다. 가져가서 당신들이 바꾸세요. 이렇게 했는데 네. 수사란 말도 쓰지 마. 조사본부로 이관도 하지 마. 그거 어떻게 하라는 이렇게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네. 엄청난 갈등 상황이 그때 쫙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 8월 1일 날 오전 오후에 걸쳐서. 근데 1사단장은 8월 1일 날 4번이나 통화를 하죠. 예. 심지어 8월 1일 날 오후에는 1사단장이 휴가를 내요. 반가를. 임성근 사단장이. 우연의 일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해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간단해요. 예, 왜 예. 그렇게 통화를 했고 예.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으며 그리고 왜 오후에 휴가를 냈는지. 그 오후 휴가까지는 해명하라고 요구도 안 해요. 아니, 그냥 간단합니다. 예. 그냥 통신 기록만 오픈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로비의 정황으로 볼 만한 아무도 없다. 자, 해병대 1사단장님께서 네. 7월 28일 날 자기가 어떻게 인사상 불리기 받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혼자 끙끙 앓았고 누구한테도 하소연한 적도 없어. 네. 나는 무관해. 솔직히 하면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통화 기록 딱 4일치만 네. 7월 28, 29, 30, 8월 1일, 2일 5일치네요. 예. 5일치 통화 기록을 딱 공개해서 네. 여기에 군 관계자 외에 없다. 예.
뭔가 로비의 정황이 될 만한 루트와 예. 통화한 사실이 없다. 예. 이것만 입증되면 네. 적어도 불법적인 로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라라고 믿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지금 당사자도 얘기하는데 네. 왜 그걸 해병대에서 막냐 이 말이죠. 해병대 사령관이 왜 그걸 막아서 예. 의혹을 이렇게 계속 증폭시키게 만드냐 이거예요. 해병대 일사단장이 측에서는 하겠다는데. 근데 예. 지금 흘러가는 정황을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해병대 차원에서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우리는 그 임성근 사단장이 스스로 그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하는 것을 막은 적이 없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서로 어떤 얘기가 서로 다를 수는 네.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공보 규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인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네, 얘기할 수 내문제인데 있어야죠. 왜 해명을 못해? 그게 언론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치면 민주사회 국가에서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게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반박하고 예.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과 활발하게 논쟁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해명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임성근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라고 강물, 네. 특히 강물에 직접 들어가라고 지시한 바는 수사 기록상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성천에 네. 실제로 최상병 입수하라고 지시한 것은 임성근 사단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모르겠으나 수사 네. 기록상에는 임성근 사단장이 강물에 들어가라고 말한 것이 네. 제가 확인한 예. 기록 예. 그 저기 문자 보고랄지 예. 그 다음에 그 뭐 메모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사 보고서에도 예. 장관의 보고서랄지 이런데 나오지 않아요. 예.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이 예. 강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직접 지시를 했으니까. 그러면 왜 조사본부에서는 이 뺄지 말지를 고민합니까? 예. 강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으면 아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예. 대대장들이 왜 조사본부에서 최종 이첩이 됐는데요? 네. 그들이 강물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예.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예. 그것도 다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서로 공방을 했기 때문에 예. 조기에 정리된 거지 예. 계속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을 막지 말고 네. 그런 부분에도 일사단장이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도록 해주고 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꼭 예. 검증하고 네. 물론 공수처가 하고 특검도 하겠지만 네. 국민주권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고 언론가 열려 있는 국가입니다. 수사 기관을 통해서만 다 확정되면 네. 뭐 방송국은 뭐하러 필요하며 신문은 뭐하러 필요합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기자는 만날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럼 저도 여기 나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수사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네. 막 언론을 막지 말라고요. 네. 심지어 우리한테도 언론을 막지 마세요. 우리 그 박대령이 네. 사사건건 출연했다고 지금 징계까지 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그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고 또 기소해 버리고 네. 나갔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징계하고 언론을 막겠다는 거예요. 언론을 막는 자는 다 독재자고 네. 그 범죄자들이었으면 지난 시절을 보면 네. 자 우리가 북쪽 정권에 대해서 가장 비난하는 게 뭡니까? 라디오 반을 고정시켜 놓고 네. 못 듣게 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주는 것만 들어라. 네. 언론을 막으면 일이 더 커진다니까요. 이미 커지고 있어요. 네. 이미 제발 커지고 언론을 있고. 막지 말고 일사단장에 대해서도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그리고 그것도 혹시 제가 박정훈 단장 측에 임성근 사단장 측에서 뭐 나도 이러이러한 의견을 좀 밝히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은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죠. 없어요? 저희한테 물어본 게 있어서 뭐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우리 항명 사건이 너무 벅차기 때문에 네. 그분의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짜리를 어떻게 다 읽고 일일이 다 회신해 줍니까? 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회신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49분이어가지고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상세하게 재판 과정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제가 보기 김 변호사님 한 2시간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종섭 전 장관, 그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뭐 김기현 사령관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그 박정훈 단장의 항명 사건의 증인이나 뭐 무슨 뭐 피의자나 이런 걸로 소환돼서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까? 이종섭 전 장관. 이종섭 장관은 네. 무조건 증인으로 소환해야 맞는 거고요. 증인 소환. 네, 증인 소환이 요청했습니까? 예, 요청한 상태고요. 증인 신문 신청서를 이미 냈고. 언제 냈어요?
저번 재판 끝나고 네, 바로 냈고. 예, 그러면 이번 기일에 나옵니까? 아니요.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예. 채택된다 하더라도 일정 조율을 해야 되겠죠. 예. 먼저 이미 채택된 증인들을 신문하고 예. 끝자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항명 사건의 핵심적 증인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 책임자고 네. 그동안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서는 물론 우리는 낼 생각이긴 하지만 네.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채택할지 네. 아니면 차선책으로 예. 서면 진술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서면 그러나 진술. 저희는 서면 진술도 괜찮다. 예. 서면 진술을 통해서라도 그러나 예. 최소한 그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서면 진술이라도 받아야지.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서면 진술이라도 받아서 이 예. 사건의 실체를 그렇죠. 밝혀야 되겠다. 그 진실을 얘기하시겠죠. 그렇게 믿고 네. 서면 진술이라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 말씀은 없어요. 네. 그냥 대변인의 말씀만 있는 거지 본인의 말씀은 이 사건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판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원칙은 법정에 세워서 위증 선서한 다음에 네. 위증죄의 위험하에 네. 증언토록 하는 게 맞지만 네. 국정 최고 책임자고 개별 네. 사건에 나와서 증언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네. 그건 저희도 양보한다. 그럼 그러나 서면 진술이라도 해라. 서면 진술이라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그 증인 신청은 언제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그건 대한 증인 신청은 제 생각은 이종석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까지 끝내고 끝내고 그 다음 변호인단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나온 보도를 보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상병 사건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이 법다들 표결 처리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이제 의사 일정에 협의를 해라. 왜냐하면 5월달 안에 두 번은 최소한 본회의를 잡아서 이 두 사건에 대한 처리가 좀 필요한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데요. 지금 특검이 사실은 그 기정사실로 가고 있는 터인데 특검에서 꼭 밝혀야 되는 진실. 이제 뭐 핵심. 공수처가 다 밝혀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 경로가 단순 경로냐, 노비냐 이것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설에 단순 경로냐, 예. 로비 경로냐. 예. 그 이제 단순 경로라면은 그것이 무슨 정권의 안위랄지 뭐 예. 이렇게까지 비화될지는 모르겠다. 그 대신 로비의 이제 실체는 어떤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예. 다만 단순 경로라 하더라도 이후에 개입한 정황이 더 나온다면 네. 그러니까 단순히 경로한 걸로 끝나지 않고 기록을 회수하거나 또 박 단장에 대해서 이렇게 인신 구속을 하려고 하는 데까지 네. 개입했다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 경로라 하더라도 그것은 정권의 정당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서 당연히 그건 탄핵 논의가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로비에 의한다면 뭐 그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을 네. 거고요. 저희가 이거 좀- 이제 그 부분까지 관여할 일도 아니고 정보도 없기 때문에 그건 말할 수 없고요. 다만 이 항명 사건 기록을 통해서 제가 추정한 바로는 네. 정종범 부사령관이 적어왔던 10가지 지상 중에 일사단장 휴가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 걸 보면요. 절대로 이것은 단기간에 나온 대책이 아니다. 대통령 경로하고 한두 시간 만에 나온 대책이 아니고 네. 깊게 검토된 거 아니냐 미리. 미리. 이런 쪽에서 보면 지금에 와서는 저는 약간 로비설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단순 경로가 맞지 않냐 그럴 수 있다 충분히. 네, 네. 이 팩트 자체가 예. 제대로 보고되지 않으면 법조인이라면 이건 인과관계가 없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전체적인 보고랄지 알겠습니다. 여러 진술을 예. 다 들어보면 이해가 네. 되는데 네. 예. 해병대 예비역연대 김규현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특검 포함 중대사건 수사는 통신기록부터 출발을 하는데 네.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1년 경과하면 삭제된다. 이 통신기록부터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공수처가 이미 네.
이 경로 자체에 대한 통신 기록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임기훈 예. 국방비서관, 임종득 2차장, 그다음에 뭐 안보실장, 그다음에 박진희 군사보좌관 이들에 대한 통신 기록은 확보돼 있을 거다. 다만 이제 그걸 넘어서서 뭔가 로비의 흔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가 과연 돼 있는지 하는 건 알 수 없어요. 그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네. 이 해병대 1사단장조차도 네. 핸드폰이 압수됐습니다. 공수처에. 왜냐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외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압 그러니까 때문에. 공수처도 그 부분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아하. 로비가 만약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거기로부터 나왔지 않겠냐? 거기를 들여다봤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통신기록 문제는 그러면 로비 경로설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했다. 수사하고 그렇겠죠. 있다. 그 부분을 들여다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통신기록 때문에 뭐 특검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공수처를 한번 냉정히 한번 보자고요. 뭐냐면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네. 여기에 투입된 인력이 몇 명인데요. 그러니까요. 안 됩니다. 이게 특검으로 가면 특검과 특검보만 해도 4명이에요. 네. 수사관이 10명에서 15명까지 보강될 겁니다. 지금 굉장히 공수처 네. 수사 인력이 적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이걸로는 안 된다. 안 돼요. 수사 인력이 보강돼야 네, 되고 네. 결국에 이 한계를 넘으려면 특검 갈 수밖에 없는데 이종섭 전 장관 쪽 이렇게 말합니다. 특검 쓸데없는 낭비다. 국가적 불행이다. 그러지 말고 공수처에서 그냥 수사해라. 그리고 지금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그 선거 이후에 그 당선자나 아니면 뭐 그 여당 관계자들은 수사도 아직 진행이 안 됐는데 공수처 수사도 안 끝났는데 무슨 특검이냐. 공수처 수사나 끝내놓고 그다음에 특검을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유는 전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래 왔어요. 네. 그들은 항상 특검을 반대할 때 그 논리였지 다른 논리였습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한계 상황이 있는데 네. 그리고 특검법에 어디에 수사가 종결된 다음에 특검하라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 공수처와 특검은 정치적 무게도 다르고요. 네. 투입되는 그 재원 자체가 달라요. 네. 이 사건은 공수처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미 노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네. 드러났어요. 예. 이대로 가면 공수처가 이 인력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3년 걸릴지도 몰라요. 3년? 네, 그래서 아니, 3년 너무 긴데. 이종섭 장관한테도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특검이 잘해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뭐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뭐 거부권 행사하시면 그것도 법적 당신의 권한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 문제가 총선의 민의를 반영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헌법에 총선에서 진 자는 총선에서 이긴 자가 제출하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지 마라라고 명시는 안 돼 있죠. 그러나 민의라는 게 뭡니까? 자, 이번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사태에 의혹이 없었다면 과연 총선 결과 이렇게 나왔을까요? 벌써 이 총선 결과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박대령이 항명했겠구나라는 의문이 아니라 네. 누군가 박대령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의심이에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특검입니다. 해소하자고요. 네. 특검 해소합시다. 네. 네. 항명 사건은 제가 자신 있어요. 네. 무죄 받아들일게요. 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항명 사건은 반드시 무죄 받아낼 수 있다. 받아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공소 제기 단계부터 강조했던 게 자, 공소를 제기한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지금 피의자가 돼 있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강금 미수로 저희가 고소를 했고 이미 정식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네. 검사 3월 18일 날 그 담당 검사가 이 사건 담당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어요. 자, 피의자로 입건된 담당 군검사가 이 사건을 공소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허무맹랑한 고소일 때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허무맹랑한 고소를 했네. 괴롭히려고. 나를 적법하게 구속하려고 하고 공소 유지하는 검사에 대해서 내가 공격하고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허무맹랑한 고소를 했다. 이게 아니라 네. 뭔가 그래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고소라면 적어도 그 공소 유지는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공소 유지가 적법성을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률 용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듣느라 따라 적느라고 아주 힘들었는데요. 여하튼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반복 학습하면서 이 사건의 법률적인 문제들 그리고 쟁점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